위한 전문역 일종. 오늘은 환니스칼리 제33강이고요. 살펴본 내용은 옵션 가격 결정 요소. 이게 결정 요소, 팩터들을 얘기한다 이죠. 팩터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내재 변동성이라고 해서 implied volatility라는 것을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맛배기로, 뭐 이게 꼭 알아야 될 필요는 없겠지만은 저도 공부할 때 보니까 이게 좀 그럴싸하니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에 한번 소개를 해볼까 싶어요. 이 임플라이드 볼러틸리티 이런 거 다 용어인데 내재 변동성인데 이 용어 그대로 이렇게 외워두시면 좋겠어요. 친숙해지셔야 되겠죠? 자, 옵션 가격은 뭐에 영향을 받느냐? 제일 중요한 게 행사 가격이죠. 예를 들어 100원짜리를 90원에 살 수 있다. 그럼 이게 10원이 당연히 가치가 있어야 되죠. 이 10원을 뭐라 그랬죠? 어, 내재 가치라고 그러고 영어로도 알아두셔야 돼요. 인트린식, 인트린식, 다시 하겠습니다. 인트린식 밸류. 내재 가치죠. 이 용어를 모르면 뭐 아는 사람들이 아는 체 하면 곤란하니까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 내재 가치 당연히 있는 거죠. 여기다 플러스 되는 게 뭐죠? 타임 밸류였죠. 시간 가치. 그죠? 그러니까 행사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죠, 당연히. 그 다음에 기초 자산의 가격 변동성이라서 이거 굉장히 옵션에서는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격이 T 원보다 제일까지 가격이 이렇게 잔잔하게 흐른다. 그럼 옵션을 살 필요가 없죠. 그냥 가만 놔둬도 리스크가 없어. 근데 이게 미치는 널듯이 막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이 볼로틸리티가 굉장히 높은, 변동성이 높은 거잖아요. 그럼 옵션 가격은 굉장히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 이 기간이 앞으로 3개월 동안 내가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하는 거하고 앞으로 일주일밖에 행사를 못 한다고 당연히 달라야 되겠죠. 기간이 달라요. 그 다음에 금리 이건 좀 어려워요. 이게 저도 뭐 자신은 없는데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는데 하여튼 금리에도 영향을 분명히 받는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걸 표로 이렇게 아까 그 팩터와 옵션 프리미엄 관계를 한번 해보면 이제 내가 콜옵션을 샀는데 그 자산 가격이 뭐 올라갔다. 그러면 콜옵션은 당연히 좋아지는 거죠. 플러스. 근데 풋옵션은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그죠? 내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이 올라간 자산 가격에 내가 팔면 되니까 풋옵션은 가치가 없어진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행사 가격. 콜옵션은 행사 가격이 낮을수록 좋죠. 낮을수록. 이 올라간다. 행사 가격이 올라간다. 콜옵션 안 좋은 거죠. 풋옵션은 좋은 거죠. 그다음 잔존 기간은 길다. 그럼 둘 다 좋아요. 볼로틸리티도 높다. 그럼 둘 다 좋아. 그런데 이자율의 경우에는 이제 뒤에 설명하지만 유로피언 옵션의 경우에 이자율이 올라가면 콜옵션 가격이 올라가고 풋옵션은 떨어지는 이런 현상을 보이게 돼요. 요거는 그냥 여기까지는 제가 확실하게 그냥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 요거는 좀 애매하다. 그렇지만 그냥 참고로 나중에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재 변동성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저 옵션 쪽에서는 그걸 영어로 implied volatil이라고 하는데 아까 설명드린 대로 옵션의 가격은 이 소위 말해서 5가지 요소에 의한 그 함수예요. 근데 보면은 현물 가격은 당연히 알려 있는 거고 그다음에 행사 가격이 엑서사이즈 프라이스나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는 우리가 정하면 되는 거고 기간도 정해져 있는 거고 금리도 그 시점에 금리가 있는 건데 요것만 모르는 거죠. 요것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옵션 가격이 주어졌다. 뭐 X가 나왔다. 그러면은 이 함수를 풀면은 다른 건 다 아는데 요것만 모르는 거였는데 요것도 나온다 이거죠. 알게 된다 이거죠. 알게 된다. 그리고 이 가격이 산정되기 위해서 이마만큼의 볼로틸리티가 내재되어 있구나를 알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바로 임플라이드 볼로틸리티라고 그러고 나중에 이 변동성을 활용한 거래 이런 것도 막 있게 되는데 우리가 그냥 볼이라고 그래요. 볼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용어를 쓴다 이 말이죠. 옵션 가격이 주어지면 다른 것은 다 알려져 있는데 이 가격을 통해서 이 볼로틸리티를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래서 내재
변동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거 참 재밌는 거예요. 이 풋콜 페레트라 해서 저도 공부할 때 좀 재밌는데 옵션 가격의 결정할 때 관계되는 시기다 그러는데 여기서 이제 그 좀 조건이 있어요. 동일한 만기, 동일한 행사 가격을 가진 유러피언 콜옵션이어야 돼요. 유러피언 옵션은 뭐죠? 만기일에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죠. 만기일에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아메리칸 반대로 비교해서 아메리칸 옵션은 만기까지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근데 여기서 풋콜 페널티를 설명할 때는 이 관계식을 설명할 때는 유러피언 콜옵션과 유러피언 풋옵션 간에 이 사이에 존재해야 되는 균형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에요. 유러피언 옵션. 그래서 핵심이 뭐냐? 이겁니다. 옵션의 만기일에 동일한 가치를 갖는 어떤 포트폴리오가 있다 그러면 해당 포트폴리오의 현재 가치도 같아야 된다. 그런 어, 논점이에요. 그런 그 핵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미래의 가치, 그 동일한 가치를 갖는데 현재 가치가 다르다. 그럼 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그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제한이 없다면은 무한한 균형에 이를 때까지 재정거래가 계속 간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런 건데 그거를 설명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만약에 옵션의 만기일에 어떤 그 이런 포트폴리오를 갖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A라는 사람은 이런 포트폴리오를 갖고 B라는 사람은 이런 포트폴리오를 가졌어요. 요게 이제 할인채라는 건 뭐냐면 이제 소위 나중에 또 공부하실 때 알겠지만 제로 쿠폰채라고 그래가지고 에, 만약에 만 원짜리를 뭐 금리를 고려해서 9,700원에 산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만기 되면 이게 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쿠폰은 없지만은 이 만 원짜리를 할인해서 샀기 때문에 이 3,000원 이자를 붙는 이런 할인채예요. 그러니까 할인채를 만기에 만 원이 되는 할인채를 이 사람은. 그리고 이 돈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콜 옵션을 샀어요. 그 두 개를 합친 거하고 어떤 사람은 주식을 했는데 주식이 만기 갔더니 만 원이야. 이 만 원은 결국 뭐냐면 채권 만기된 거하고 가격이 같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채권을 주식을 갖고 있는 과정에서 만기에 특정일에 가서 주가가 떨어지면 손해 볼 수 있으니까 그거를 특정 가격에 팔 수 있는 풋 옵션을 샀어요. 그죠? 네. 풋 옵션을 샀어요. 그러니까 이 행사 가격이 예를 들어 이 두 개가 같다고 치면 자, 만기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만기에 봐봐요. 만기에서 행사 가격이 이 행사 가격이죠. 행사 가격이 T 시점에 그 주식 가격보다 낮다. 그러면 그 콜옵션 행사하겠죠. 행사 가격이 낮으니까. 그러면 콜옵션의 가치는 그 T 시점의 주식 가격과 행사 가격의 차, 이게 이제 그 가치가 남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할인채 액는 금액은 이것이 이제 만기에 가서 이 그 주식을 살 수 있는 콜옵션, 주식을 살 수 있는 금액만큼 만 원이 되기 때문에 이 엑서사이즈 프라이스가 되는 거예요. EX.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T 시점에 주식의 가격이 행사 가격보다 낮다 그러면은 이 콜옵션은 행사를 안 하겠죠. 그러니까 가치가 없는 거죠. 왜냐면 뭐 높게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시장에서 이렇게 사면 되지. 그리고 할인 책면 금액은 뭐 주식과 관계없이 여전히 채권이니까 만기 가면 그 주식을 살 수 있는 그 가격에 그대로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치면은 T 시점에 주식 가격을 갖는 거고, 요거는 이 경우에는 그냥 채권 그 만기에 찾는 그런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A 포트폴리오의 가치는 이렇게 된다. 이 경우에는 이렇게 되고,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풋옵션과 보유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풋옵션 가치는 시장보다 아니, 풋옵션 행사 가격보다 시장 가격이 낮을 때 가치가 있잖아요. 그렇지 행사 가격이 낮잖아요. 이 가치가 있는 거죠. 가치가 가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행사 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높을 때 풋 옵션 가격은 가치가 있는 거죠. 그 가치는 요만큼 나타나는 거고, 풋 옵션의 행사 가격보다 시장에서의 주식 가격이 높다. 그러면 행사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제로 가치가 되는 거고, 고의 주식의 가치는 만기에 가서는 그 주식 T 시점의 주식 가격 그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두 개 다 합치면은 요 EX가 되고 S가 되는데 결국은 이거하고 이렇게 같다 이 말이죠. 이렇게 같다. 요게 이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미래의 가격이 같은 것은 현재 가격도 같아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자, 그게 소위 말하는 스톡을 가지고 풋옵션을 사고 할인채를 갖고 콜옵션을 갖는 경우에 요거는 이제 식으로 나타나면 P 플러스 S가 되겠죠. 풋옵션하고 현물 주식 가격. 그 다음에 콜옵션하고 무이음 옵션 행사 가격인데 이 옵션 행사 가격은 이게 이제 채권의 원금이죠. 원금은 뭐예요? 그 무이음 수익률로 할인하는 거잖아요. 요 할인해서 이제 그 점점 가서 요게 나중에 만기에 가면 0이 되니까 원금하고 내가 그 찾게 되는 액면하고 같게 되는 거죠. 같게 돼. 그죠? 점점 만기에 가면은. 그래서 이걸 이제 정리해서 C에서 콜옵션 가격에서 풋옵션을 빼게 된 거는 이제 이런 건데 이게 뭐냐면 아까 금리 할 때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금리가 높으면은 이 요게 이제 가치가 낮아지는 거죠. 그럼 S에서 이 낮아진 걸 빼면 요게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콜옵션은 높아져야 되고 풋옵션은 낮아지게 되는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요게 금리가 높으면 요 전반적인 가치가 수치가 낮아지잖아요. 그러면 S에서 요 낮아지는 걸 빼면 이게 높아지게 되잖아요. 이쪽이 좌변이. 그럼 그건 무슨 얘기냐? P보다 상대적으로 C가 올라가야 된다 이 말이죠. 요게 이제 그런 그 풋콜 페리티예요. 풋콜 페리티.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자율인 경우에 이자율이 올라가면은 콜의 가치는 높아지고 풋은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이게 상대적이라는 개념일 거예요. 상대적. 이렇게 낮아진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좀 재밌나요? 그러니까 우리 외환 그 전문적 일종에서는 이거 사실 몰라도 됩니다. 저는 이런 거 아시라고 이렇게 알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풋골 페르트라는 거는 소위 말해서 이 옵션 가격 결정 관계식인데 유러피언 콜 옵션과 유러피언 풋 옵션을 가지고 서로 균형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재고 유지 비용도 얘기했고 재고 유지 비용도 얘기했고 그다음 수화 포인트도 얘기했고 막 이러는데 결국은 뭐냐면 이런 다양한 금융 가격 요소를 고려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을 그냥 재미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 우리 외환 전문의 일종들이 아셔야 될 것은 이런 관계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옵션 가격의 결정 요소는 요런 그 5가지가 있다. 예? 아까 말씀드린 이거죠. 현물 가격, 행사 가격, 볼러틸리티, 기간, 금리. 이 정도 알아두시면 뭐 여러분들 나중에 시험 볼 때 전혀 문제가 없고 누구한테 얘기할 때도 전혀 꿀리지 않게 되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였나요? 예,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